엄마 모임에서 뭐 호구당하지 마라. 무시당하지 않는 엄마 모임에서 뭐 여왕벌을 좀 조심해라. 엄마 모임 해봤냐는 거지. 여자아이 근처에 가지 마. 네. 이거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들TV가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하기 힘든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자, 두 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의사 조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유튜브 쿠크닥스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수유역에서 클리닉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7살 아들의 엄마입니다. 최민준 아들 TV는 제가 옛날부터 꼭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사실 되게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분도 아니고 대단한 분들을 제가 두 분이나 모시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궁금증을 한번 잘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머님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라 제가 대신 갖고 온 질문인데요. 두 분이 소아정신과 의사시면서 지금 현직 부모시란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 화 안 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화를 뭐 안 내지 않아요. 자주 내는 편이다. 화 자주 냅니다. 소아정신과 의사이지만. 네. 궁금해요. 소영쌤도. 저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렇게 막 제가 막 화를 안 내는 성격 아닌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리 지른 적은 한 2번, 3번 네, 정도인 것 같아요. 분노를 조금 그래도 아들한테는 덜 하시는 타입이시고, 자, 지금은 좀 화가 이제 나시는데 혹시 조절 비법 있으신가요? 뭐 정말 10초만 참자. 네, 10초만 저는 정말 10초만 참자. 화내면 사실 그날 밤에 뭐 어머니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러고 나면 밤에 후회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아이한테 화를 냈을까? 별것도 아닌데 왜 못 참았을까? 후회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10초만 참자. 할 말 있어도 화가 난 상태에서 하지 말자 하고 조금 참는 편이고요. 그런 게 이제 며칠 연속적으로 그런 시기들이 좀 있으면 저를 좀 돌아보게 되죠. 요새 내가 좀 많이 힘들고 피곤한가? 제가 여유가 없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힘들 때 오히려 더 많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보고 체크하고, 약을 먹는다? 항우울제를 먹는다? 그러면 한 2, 3주 정도 먹어요. 그러면은 좀 괜찮아져요. 웬만한 것에 대해서도 아 그래? 이러고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경도의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사실 육아라는 게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좀 쉴 수 있으면 다시 나의 원 상태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데 계속 나는 독박 육아를 해야 돼. 계속 연년생 키워야 돼. 이러면은 특히 이제 경도인 경우에는 약 효과가 훨씬 좋죠. 진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돌아보고 나면 화낼 일은 아니었어. 이때는 나를 좀 돌아봐야 되고, 아, 이게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화를 다스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리 환경 세팅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이상이 되면 상태가 안 좋아진다. 내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아들과 4일 내내 같이 있는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럴 때 미리 이제 조금 스케줄을 짜놓습니다. 하루 중에 뭐 이렇게는 친구들과 이렇게 놀게 하고, 하루는 오전에는 남편이 보고 오후에는 이제 제가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의 컨디션과 우리 아들의 컨디션, 서로가 힘들 만한 상황을 일단 안 만드는 게 저는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중에 제 시간을 미리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진료실에서도 부모님들한테 많이 이제 처방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좀 문화가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행복한 가족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 가족이 다 같이 손잡고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이제 4명이 다 같이 싸우는 거죠. 네가 그랬니 네가 그랬니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4명이 같이 있는 순간도 있지만 24시간 계속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대1 시간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각자 자기의 충분한 회복 시간, 이런 거를 가지는 게 서로가 화를 덜 낼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조성하는데 제일 처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화가 났을 때 줄이려고 하지 말고
화나지 않을 만한 환경 세팅하기.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배워봤고요. 다음 파트는 지금 시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가장 화두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거든요. 이제 지금 보면은 각종 사회성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의 세대가 코로나를 겪었던 세대잖아요. 사회적 격리를 받았던 시기를 겪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 요즘에 더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두 분은 우리 자녀의 사회성 교육에 신경을 쓰는 포커스가 있으신가요? 요즘 다 각자가 너무 바쁜 세상이잖아요. 엄마 아빠도 바쁘고 사실 아이들도 바빠요. 저희가 그때만 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죠. 옆집 뭐 누나 혹은 이제 친척들, 그 동네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싸우고 또 혼나고 그런 시간이 아이들한테 충분히 주어졌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우리 아이를 키우잖아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노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또 학업은 더 빨라졌어요. 공부와 학업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사회 정서적인, 그러니까 소셜 이모셔널 러닝을 배울 기회는 너무 적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업 수준이나 인지 수준에 비해서 자기 정서를 다루는 능력은 많이 못 크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 학습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반대로 정서, 사회성은 오히려 반복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너무 와닿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가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친구야 이것도 있지만 제 엄마랑 빨리 만나서 연락처 나눠. 요걸 해야 되잖아요. 요래서 또 하나 대두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의 사회성을 얘기하기 전에 엄마의 사회성. 어머님들이 그래서 요즘에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아들 친구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막 모르는 어머님들랑 어울려야 되고.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저희 아들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친구의 엄마한테 우리 같이 키즈 카페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제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고 엄마 모임을 하거든요.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약간 좀 과도한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모임에 대한 과도한 불안, 미신, 혹은 선입견. 좋아요. 엄마 모임에 대한 미신, 과도한 불안,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모임은 이상할 것이다. 일단 그게 이제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요즘 쇼츠나 이런 것도 보면은 엄마 모임에서 호구당하지 마라. 무시당하지 않는 엄마 모임에서 여왕벌을 조심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엄마 모임을 하면서 이게 약간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애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마을이 없으니까 내 아들의 친구들을 놀게 해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내 친구 안 만나고 엄마 친구도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엄마 모임이 어떻다, 엄마가 어떻다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 모임 해봤냐는 거지. 제가 갑자기 격양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실제로 엄마 모임을 하기 전에는 이제 진료실에서 엄마 모임에서 상처받고 조리원 동기 모임 가서 쟤는 기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뒤집기를 못했다. 쟤는 엄마 아빠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랬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고 걱정을 해서 오시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모임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 모임 자체가 잘못인 건 아닌 거죠. 아니지. 그리고 저는 지금 엄마 모임이 저한테 엄청 힐링이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되게 잘 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노는지 또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나랑 있을 때랑 또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죠. 네, 친구들이랑 있을 때 어떤지도 볼 수 있고 이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듣는 피드백과 내가 실제로 보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너무 엄마 모임을 너무 무섭게만 혹은 너무 두렵게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 전혀 없을 네,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엄마 힐링, 두 번째가 사회성 관찰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 모임에서 나오는 대표 문제 두 가지를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와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위해를 당했을 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노하우 있으실까요? 괜찮았던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남자아이가 저희 딸이 마음에 들었는지 스킨십을 했어요. 갑자기 확.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아이를 너무 혼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방관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 아무리 마음에 들거나 귀엽다고 해도 먼저 물어봐야 돼. 혹은 그냥 하면은 절대 안 돼.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좀 이렇게 반대되는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가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그러고 나서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자주 보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격리당했어. 예. 그렇게 되면 사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좀 민망해요. 그 한 5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실수 안 하거나 뭐 아무런 갈등이 없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아이에게 너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혹은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현대 사회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들이 다른 아들을 조금 이렇게 싸움놀이로 좀 세게 때렸을 때와 이 여자아이를 안았을 때 어머님 느끼는 충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잘못 소문날 수도 있거든요, 동네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 근처에 가지 마. 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유치원생 정도 레벨에서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또 않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은 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그 소장님 말씀처럼 뭐 여자의 근처도 가지 마, 터치도 하면 안 돼. 거의 그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문제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게 세상의 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세상의 반을 경험하지 못하고 크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른이 돼서는 다 같이 지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경험 안 해보면 언제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상대의 성에 대해서. 어쨌든 남자의 엄마 입장에서는 똑같이 잘못해도 남자가 훨씬 크게 잘못됨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애초에 뭘 안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 대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격성 혹은 반대로는 말도 안 되는 호기심 이런 걸로 이제 제대로 해소가 되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내 아들을 좀 믿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근데 그냥 냅두고 이제 믿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적절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만 3살, 4살에 대해서는 성별에 대한 교육, 신체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경계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또 남녀가 굉장히 서로를 배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자는 이럴 수 있고 여자는 이럴 수 있고 이런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그때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그 너무 과도한 걸로 얘를 아예 못하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현직 아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제 아들 모임에서 네. 아들이 이제 네. 다른 친구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조금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다르게 보는데 하나는 친한 친구들이랑 놀 때 나도 그 엄마들을 알고 아이들 성향도 다 알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만약에 맞았을 때는 웬만하면 저는 개입은 크게 안 해요. 얘가 이제 너무 괴롭거나 이러면은 이제 가서 이제 달래주고 당연히 그런 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들은 싸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만나겠다 생각하면은 싸움이 3번 정도는 일어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나셔야지 한 번도 안 싸워야 되겠다 이러면 안 만나는 게 낫는 그런 마음으로는 사실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놀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이너한 문제들은 조금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조금 기다리면은 별거 아닌 문제들은 자기들끼리 해결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 아이가 누굴 때렸다 당장 가서 이제 분리시키고 그 아이를 정성껏 돌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말로 들어서 모르잖아요. 네네네. 이제 네. 제가 네네. 네, 민준이 네. 가서 이제 때려서 다른 네. 야! 내 거야! 최민준! 야!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지! 그게 아니고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거죠. 복식 호흡으로 야!
이렇게 멀리서부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공포스럽게. 네, 그러면 모두가 얼어붙는 거죠. 모두가 얼어. 모두가 얼어붙는 맞아요. 거죠. 혼내는 애도 얼어붙지만 어머님들도 얼어. 엄마도 얼어붙고 맞은 애도 얼어붙어요. 네. 제가 만약에 맞은 애 엄마인데 자기 애를 그렇게 막 너 왜 때렸어? 야! 때리지 말라고 했지? 막 이렇게 한다면 저는 다시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이 아이는 그걸 보고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 하지 마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그리고 당신 아이한테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걸 내가 확실하게 혼내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포스러운 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안 좋다. 이 유형이 또 두 번째 유형이 두 있어요. 번째. 네, 두 번째. 야! 내 거야! 민준아, 왜 그래? 아, 제가 내 거 뺏었어! 그 얘기해봐. 왜 뺏었어? 이게 내 거라고, 원래! 그래, 너가 이유 없이 때리는 애는 아니잖아. 네. 이유를 말해봐. 아니, 제가 아까부터 내가 갖고 놀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었단 말이야, 저거. 이게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때렸대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얘가 먼저 뺐더라고요. 우리 애가 사실 그냥 때리는 애는 아니거든요. 내 아들 변호사형. 네. 내 아들 마음 네, 변호해주는데요. 그리고 막 물어봐요. 왜 때렸어? 누가 가져갔어? 너가 먼저 한다고 했어? 너가 먼저 한다고 했어? 그러면 애들이 정말 진실만을 말할까요?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 4살, 5살 되는 애들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진실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교육을 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맞은 애 부모는 기분만 나쁘죠. 마음을 읽어주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거는 우리 아이랑 단둘이 해야죠. 근데 우선은 때린 행동에 대해서는 제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좋은 예. 그러면, 자, 가겠습니다. 내 거야! 야! 민준아, 이리 와봐. 잠깐. 왜? 있어봐. 제가 먼저 그랬단 말이야! 괜찮아? 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요. 어디 맞았어? 여기 맞았는데 여기 괜찮아요. 피난 것 같은데? 엄마는 왜 제 편만 들어? 엄마 어딨어? 어머니 엄마, 나 어떡해요? 괜찮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살펴줘야 돼요. 조금 맞았건 많이 맞았건 간에. 한 그리고 손으로 제압하는 게 중요하네. 힘을 좀 키워야 돼. 이렇게 힘을 키워야 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조금 분리를 시키고 네. 우선은 이 친구가 정말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이제 1번이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쪽 부모님한테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건 때린 건 잘못된 거니까 저는 이제 사과까지 시켜요. 그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가서 사과하죠. 안 하겠다고 해도 데리고 가서 제가 사과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죠.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누구를 공격했을 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이제 어머님들끼리의 그 모임의 길이도 좀 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회성을 가르칠 때 엄마의 대처가 되게 중요하다. 사회성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뭐 해주고 싶은 얘기 뭐 더 있으십니까? 아까 이제 박소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어머님들은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원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선 절대적인 정답, 이렇게 하면 무조건이다, 이런 게 있지는 않다. 그 상황과 모여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나서 나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관찰, 이 주변인들에 대한 관찰, 내 아이가 했던 행동, 이런 관찰이 훈육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즉흥적인 것 좀 내려놓고 조금 상황을 잘 살피는 여유 갖고 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중요한 파트 들어갑니다. 현재 ADHD 약물을 복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그날 중간고사를 본다는 거예요. 뭐지? 중간고사라고? 고등학생한테 시험을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분에 대한 평판이 완전 달라졌어. 그럼 오늘은 좀 드시고 오시면 네, 약 먹고 온 날이에요. 약 먹고 온는데 맨날 먹습니다. 맨날 먹습니다. 안경 안 끼고 생활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게 얌전하게 만든다? 아이를 좀 억제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엄밀하게는 이게 이제 진단이 안 되게까지 어떤 식으로 그게 돕는 건가요?